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은 안 돼요. 편이 가능해요. 수긍하시라고요, 여러분. 저희 이번 모의 재판에서 다룰 문제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줄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정당방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재판부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 재판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인에 이르는 방어 행위까지 정당방위로 인정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판결은 저희가 선보이는 것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명하게 그려내도록 구성했으니 다소 미흡 관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그리고 재판 중에는 정숙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배심원단 입장하겠습니다. 재판관들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9년 11월 1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1 합의부 사건 번호 2019 고합 72853 피고인 김주희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선정된 배심원들이 배심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배심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든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 2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질문에 진술하지 않거나 원하는 경우 일부 질문에 한해서만 진술하여도 됩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점 이해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주희입니다. 주소는 경상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8이며 직업은 학생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001003-2345678입니다. 피고인은 만일 재판이 진행 중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즉시 재판장에 알려야 됩니다.
피고인은 착석해 주십시오. 검사 측 공소요지 진술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3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김선우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가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찔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적 범죄로서 살인 미수로 볼 수 있겠으나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빠르게 구조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는 형법 제258조의 특수상해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청구합니다.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상해로 판단되지 않을 시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기록한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상에 근거하여 특수폭행치상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피고인 김주희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합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세요. 예.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찌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에 가까운 연인 사이였으나 데이트 폭력과 심한 폭언에 시달려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대개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나온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의 공소 사실을 피고인 측에서 부인합니다. 검사 측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본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은 폭행을 당하여 방어행위로서 피해자를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줄 증인 윤민혜 씨와 피고인이 폭행이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줄 증인 이동재 씨 그리고 피해자 김선우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체 검사서와 피해자를 찔렀던 과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피해자 김선우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 김선우는 피고인에게 데이트 폭력과 폭행을 아주 오랜 시간 행사하였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검사 측 의견을 진술하세요. 재판장님, 사건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김선우는 정당방에서 요구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폭행을 입증해줄 중요한 증인입니다. 위증의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거와 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제출할 증거와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목격한 손혜빈 씨와 피고인이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줄 정신과 의사 김철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피고인의 정신과 상담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신청한 증인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부터 차례대로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에 앞서 채택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혜, 김선우, 이동재, 김철우, 손혜빈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김철우가 선서를 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증인 김철우. 윤민혜 선서를 한 후 증언에 거짓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민혜부터 차례대로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19일 직업은 고등학생이며 사는 곳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메트로시티 2입니다. 1984년 6월 13일 직업은 참사랑 심리센터의 센터장이며 사는 곳은 창원시 의창구 은아파트입니다. 2000년 8월 30일 직업은 대학생이며 사는 곳은 창원시 진해구 속동입니다. 1993년 6월 18일 직업은 연세병원 응급센터 전문의이며 사는 곳은 창원시 의창구 시티서동입니다. 2000년 4월 7일 직업은 대학생이며 사는 곳은 경남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윤민의 증인을 제외한 증인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의 증인은 증인석에 참석해 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나요? 저랑 선 오빠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오빠가 대학교 가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우리 서로 첫사랑이었고 고등학교 내내 붙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증인은 피해자에 대해 잘 알고 있겠군요. 피해자가 폭력성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언니. 우리 선 오빠는요, 마사리 낳고 ICY가 키운 경남고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모범 포창장도 3년 내내 받았었고 2학년이 봉사단체 그거 도맡아 한 것도 우리 선 오빠가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오빠가 착하고 성품이 진짜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증인의 증언으로 보아 피해자는 성품이 바르고 평소 폭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피해자와 헤어진 날 이후 연락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빠가 증인석으로 나와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본 변호인은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도 아닌 헤어진 연인을 위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증언을 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고 이곳에 나와준 거 아닙니까? 될까요? 언니, 저희 집 진짜 돈 많거든요. 우리 아빠 차 벤츠, 우리 엄마 차 BMW, 그리고 저 용돈도 엄청 많이 받아요. 지금 저 어리시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해자와 증인은 헤어진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헤어진 연인의 선함을 증명하는 이 증언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민의 증인은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재 증인.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응급실에 먼저 도착한 김선우 씨는 왼쪽 쇄골 위쪽부터 목까지 자상을 입은 채로 피를 많이 흘려 응급수술에 바로 들어갔고, 나중에 경찰과 도착한 김주희 씨는 피 범벅이었지만 진찰 결과가 외상은 없었습니다. 네. 진찰 당시 그렇다면 피해자를 진찰하였을 때 자상의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하였나요? 네, 김선우 씨의 자상 위치는 대동맥 주변이었고, 칼로 단순히 찌른 것이 아닌 찌른 후 돌린 것처럼 근육이 여러 방향으로 손상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려 과다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증인의 증언처럼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치였으며 찌르고 난 후에도 칼을 움직여 근육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렇듯 방위 정도를 넘은 잔인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의 방금 전 증언에 따르면 의사로 보기에 피해자의 자상은 단순히 찔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찌른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7년이란 기간 동안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상의 형태는 몸에 힘을 제대로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자상입니다. 그 말은 정리하자면 실질적인 증거는 없고 증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단순 추측이란 말이군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추측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재 증인은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혜빈 증인. 변호인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주희와 학과에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증인은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입니다. 당시 상황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날 주희랑 같이 놀기로 해서 주희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멀리서 봐도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에서 주희가 하지 말라며 소리 지르는 게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랑 들어가 보니 이미 김선우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주희는 온몸이 피만 먹인 채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는데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언행이나 혹은 폭행을 행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네, 빈 강의실에서도 주위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길을 걷다가도 자기 신경 건드리는 말을 하면 서슴없이 많이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언행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도 다른 소리가 아닌 김주희 씨의 그만하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하였습니다. 김주희 씨는 도대체 왜 그만하라고 소리쳤을까요?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없지만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제가 선서까지 한 마당에 거짓말 하겠어요? 그럼 왜 폭행이 당하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죠? 그저 지켜만 보면서 방광만 한 건가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주희도 신고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해요? 피해자의 대학 선배나 동기들인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고 김주희와는 행복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손혜빈 증인의 증언만이 상반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피고인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김선우랑 많은 사이 아닌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김선우 주위 사람들은 주희랑 선우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한 거잖아요. 대다수의 동기들인 대다수의 동기들인 피해자를 선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피고인과 가장 친한 친구인 손혜빈 증인의 증언만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빈 증인은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증인. 변호인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 피고인이 뭐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었나요? 김주희 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서 약간의 대인기피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과 불안 증세, 그런 증세가 피고인이 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심리 상태의 사람도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온다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날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이러한 증세는 피고인의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죠? 아마 올해 8월 1일부터 진료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0월 8일자 이후로는 약 처방이 없었고 15일 이후에는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완치된 것인가요? 약물 처방이 없었던 것은 김주희 씨가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처방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김주희 씨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료 날인 10월 15일과 사건 발생 당시였던 11월 3일까지의 공백 기간은 짧지 않으며 사건 발생 전날까지도 피고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는 등 아무 문제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역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증인은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신문을 하겠습니다. 김선우 증인. 오빠 잘하고 와.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 방금 전 손혜민 씨가 증언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주희는 원래 평소에 덜렁대는 성격이어서 지 혼자 잘 넘어지고 했는데 그거를 막 제가 때린 것처럼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김주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막 지 혼자 막 넘어지고 다치고 했을 때 제가 사준 약을 인증샷으로 막 올린 게 많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문을 열자마자 자신의 머리를 잡고 내동댕이 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머리를 잡고 내동댕이라고요? 저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려 했었는데 그 대화가 말다툼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소지형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지금 저 김주희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보아 증인은 단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 것이고 폭행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사건 당일 베개를 사용해서 피고인의 목을 졸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김주희가 흥분해서 진정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인의 다른 침구류에는 거의 혈흔이 묻어있지 않은데 유독 베개에만 그렇게 다량의 혈흔이 검출되었던 걸까요? 증인이 상의를 입을 당시 피고인의 목을 베개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말싸움을 할 때 김주희가 저한테 욕하면서 베개 던졌습니다. 그때 아마 피가 묻었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혈흔이 묻을 수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날 밤에 김주희가 딴 남자랑 술 먹고 스킨십하고 한다 해가지고 승이 나고 찾아갔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집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피고인이 안에서 열어주었습니까? 비밀번호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알아서 치고 들어갔습니다. 김선우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주희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피고인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 칼을 집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칼인지도 모르고 김선우가 제 목을 조르고 위협하기 시작해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잡아 김선우를 찌른 것뿐이에요. 찔렀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쳤다고 말하는데 찔렀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찔렀다는 것이군요. 아니에요. 찔렀다고 말했던 건 잘못 나온 말이에요. 전 정말 칼인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현관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거죠? 상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김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당황하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 제 목을 조르고 위협하기 시작해서 도망을 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당시 살기 위해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선우를 가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집어들였다는 것에 보험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 사건 당일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이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자력만으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그날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려서 혜빈이인 줄 알고 현관문으로 갔더니 김선우가 벌컥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보복적으로 저를 밀쳤어요. 김선우는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절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무서웠고 다리 힘조차 안 들어가는데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은 무슨. 그러더니 옆에 있던 베개를 들고 제 목을 졸랐어요. 다 큰 성인 남자가 제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데 도망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억울해요. 정리하자면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자력만으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군요. 네.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피고인이 탈출할 만한 여건이 충분하게 갖춰졌다고 보는 것은 철저하게 이론에만 입각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선우 씨는 키가 180cm가 넘는 성인 남성이고 김주희 씨는 기껏해야 키가 1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주목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피해자가 집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까? 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부엌쪽으로 저를 밀치면서 부엌에 있던 도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사 측 구형 시작하세요. 재판장님, 배심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이 1년간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면 SNS에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인 사이의 유대관계를 자랑하는 글을 올리시겠습니까?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SNS에 피해자 김선우의 사이를 자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지속적인 폭행이 당해왔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 김선우는 피고인의 SNS와 증인 윤민혜 씨의 증언처럼 평소 폭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인 사이에 있어 연인이 몰래 다른 이성과 애정행각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화가 나고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대화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고 말다툼으로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를 따져보았을 때 피해자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폭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당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에는 약물 복용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했으며 피고인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방관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행에 당해 공포감을 느꼈다거나 사건 당시에도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상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니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본 사건을 떠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갈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검사는 형법 제258조 2의 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상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 시작하세요. 본 사건의 피해자 김선우는 자신이 평상시에 폭력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반증할 증인이 분명하게 있고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문도 닫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위협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우발적이고 감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탈출 못하는 것 역시 당연하고요.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꾸준히 받아온 정신과 진료는 우리나라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방위의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사건 발생 당일날의 부당한 침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충분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에 김주희 양은 사건 당일 역시 심신미약과 불안 증세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따라서 저번 원문 속의 피해자 김선우의 모든 행위는 피고인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살기 위한 본능에 따라 방어행위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지금 재판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처럼 느껴지십니까? 2018년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데이트 폭력 입건자 수만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건자 수만요. 이건 역시 수면 위로 일부만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사랑해줬던 연인이 한순간 돌변해 손찌검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의 말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도움이, 법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김주희 양이 지금도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가 피고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법정에 섰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과 폭언을 참아왔던 김주희 양이 살기 위해 행했던 마지막 몸부림을 단순히 계획된 범행 취급하며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 김주희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합의부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네. 김선우는 항상 단 둘이 있을 때 저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행을 하는 선우가 아닌 폭행을 당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잘못된 생각까지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선우의 폭행은 근본적인 문제는 선우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결국 치료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선우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매일 숨고 피할 생각만 했지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생각 못했어요. 그날은 너무 갑작스럽게 선우가 집으로 들어와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아파서 날 뭐하려고 손을 휘둘렀을 뿐이에요. 선우가 그렇게 다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우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게 나 때문이라는 게 안 믿기고 내가 사람을 그렇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선우를 그렇게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전 그저 제 몸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을 변론에 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심원 평의를 위하여 배심원 분들은 법정 경위 안내에 따라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다른 남자랑 그 밤늦게까지 애정행각을 했다. 자, 이거는 여자를 패죽여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거. 네? 어디 남자 그 여자가 저기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기를 그 집에서 조신하게 빨래 나오고 저기 집안일이 나오고 살림이 나오고 그래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저기 아저씨, 아니 요즘 세대가 어떤 시세인데 뒤처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여자가 살다 보면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작금의 조선이 어떻게 되려고? 어른이 말씀하면 그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를 그 내가 봐도 그 여자가 맞을만 했구만. 내가 탔으면 그냥 때리치겠다. 참나 이봐요. 아 진짜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사건 얘기만 하세요. 누가 봐도 김주희 씨한테 위협적인 상황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뭐라고? 저기 위협적이라고? 아니 뭐가 위협적이라는겨?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저기요, 아저씨는 뉴스도 안 보세요? 데이트 폭력 사건이면 딱 봐도 남자같이 맘대로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때리고 협박한 게 뻔하죠. 뉴스? 야, 뉴스 볼 시간이 어딨어.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저기 의사 양반 얘기하는 거 안 들었고 뭐한겨? 여자가 그 폭행을 당한 그 뭐예요 저기 그 흔적이 없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의사 양반이. 저기도 다 그 현장을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땐 그 그냥 일반적인 연인들 싸움 저 그런 거구만. 아니 잠시만요. 연인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 데이트 판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저는 연애를 많이 해봤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분한테 폭행했다고 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네요. 그 저는 친구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그래 일단은 뭐 옛말에 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 속담이 있는데 안 들어봤나? 다 그렇게 싸우고서 그 결혼하고 이렇게 정도 들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지내는 겨 그렇게.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위험한 상황은 없고 그 여자가 저렇게 좀 과하게 좀 행동한 거 아닌가 싶네. 아저씨, 피고인 친구 만들셨죠? 아니 친구 앞에서 때렸다 하는데 이게 폭력적인 거지? 아니 뭡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자를 그렇게 자주 때렸으면 여자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겠냐고요. 아저씨, 정신과 치료 약까지 먹고 있는 상태에서 김서희 씨 위협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겠어요? 아저씨 목 누가 베개로 쫄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무서워요? 참 무섭겠네 그거. 저도 김보경 씨랑 같은 생각인 게 친구가 피고인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하고 친구들한테 폭행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친구의 증언도 있다잖아요. 그리고 저 같아도 평소에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 어떻게든 저를 방어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에도 동의하고요. 저는 피고인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다툼이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도 남자들끼리도 장난치다 보면 아 이건 좀 아닌데 할 수 있는데 여자인 피고인은 오죽하겠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피고인은 어쩔 수 없는 방어행위였다고 생각해요. 저 피고인의 얼굴 보세요. 저 얼마나 불쌍하죠. 아니 인스타그램이요. 그 인스타그램 보니까는 맨날 첫날 그 다친다고 그 사진 올리고 좋아요 받고 했더만 그 여자가 조신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상식적으로 그 또들이 맞아가지고 그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그랬으면 그 SNS 할 정신머리가 어디 있어요? 그 경찰서가 신고를 해야지. 예? 다 그 거짓부렁이 거짓부렁이. 그거야 김서희 씨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저기요, 사랑하는 연인 경찰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김주희 씨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왜 피고인 속에 있냐고요? 피해자 속에 있어야지. 그 여자가 참 그렇게 목소리가 음성이 그렇게 높아도 되는 건가? 그 여자가 이렇게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 그래 참 아니 신고를 안 한 거는 지 잘못이지. 그거 뭐가 피해자야 그게? 지가 잘못한 건데? 생각을 해봐. 그 SNS는 뭐 그렇다고 치고 뭐 피고인이 자꾸 그 위협적이었다고 저기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증거는 그 하나도 없고 아니 뭐 그 위협적이었다고 저 계속 무기는 거 아니야 피고인이.
아니 뭐 김선우 씨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 뭐예요 그 요새 몰래 카메라? 이 사람 뭘 끝날 소리야. 아 몰카에 뭐 찍힌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김선우 씨 뭐 저렇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저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구만. 윤민혜 양도 얘기하는 거 아니오. 그 뭐요 마산이 낳고 그 뭐요 그거 자타가 공인하는 뭐 자랑? 그래 얘기하는 거 아니오. 아, 저기요, 제발 쓰잘데기 없는 말 좀 그만하세요. 마산이 낳기는 무슨 저 어린애 말을 믿으세요? 아니 김선우 씨는 그냥 김주희 씨랑 대화하려고 찾아갔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느 여자가 그냥 대화만 하러 온 사람을 칼로 찌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때렸으면 안 찔렀죠. 네, 제 생각에도 그렇고요. 같은 남자가 봐도 김선우 씨는 좀 건강한 성인 남성이고 저도 싸움을 좀 질 것 같은데 피고인을 위협을 한 게 분명해요. 정말 같은 남자여서 참 부끄럽네요.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면 칼로 찌를 이유가 절대 없다고 보는데 피고인 행동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저렇게 곱상하게 생긴 여자가 어떻게 손에 칼을 들어요? 절대 아니요, 절대. 아 그렇게 따지면 뭐 그것도 추측인데 아니 그 자네는 그 목소리를 좀 크게 못하나? 아예 안 들려줬겠어. 아니 그 평소에 저기 김주희 씨가 악심을 품고다가 작정하고 이렇게 칼로 그냥 확 이렇게 확 찔러버리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 현관문 열려 있으면 그걸로 도망가면 되지. 그 다 큰 여자가 그것도 못해? 아저씨, 그것도 추측이죠. 상식적으로 남자가 현관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현관문으로 어떻게 도망갑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망가냐고요? 아니 베개로 목도 조르고 집까지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현관문 뚫고 도망가라고요? 아저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신체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아이고야, 아저씨 크기 정도는 모를까? 말끝마다 아저씨가 이 말도 맞는 말이고요. 말을 똑바로 좀 해봐. 뭡니까? 예? 말씀하세요, 말씀. 네, 같은 남자가 봤을 때 말을 못해요. 이 사람. 같은 남자가 봤을 때도 저였어도 김선우 씨에게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김씨 아저씨 뭐 할 말 있어요? 얘기해봐요. 아니 그럼 지금 그 도망칠 수 있고 없고가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예? 그럼 그 김주희 씨가 그럼 칼로 이렇게 찌른 게 그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그럼 뭐 그랬다면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칼 들고 다니지 그러면? 아 근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데이트풍 피해자가 있거든요. 아니 걔도 남자친구가 때리지만 하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헤어지지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지내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면서 그 사람 일부러 찔렀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 이 사람은 이거 친구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럼 친구를 데리고 오지 그러면? 아유, 예시를 들자는 거죠. 아니 됐고 그러기 치면 그럼 나도 그 집에 가면 맨날 그 마누라한테 두드려 맞고 하는데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겠네 그러면은? 아니 일로 와 한 대 쳐봐요. 칼로 찔러버리네. 좀 삐끗한 거 없나요? 말씀 그만하시고요. 계속 말해봐서 똑같은 말만 하고 계시는데 이제 편의 시간도 거의 끝나가니까 정리하자면 최용준 씨랑 김연찬 씨는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는 입장이시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 맞으시죠? 네. 예. 대신원분들은 평정을 위해 재판정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 않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9년 11월 1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1합의부에서 사건 번호 2019 고합 7285상 피고인 김주희의 특수상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주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현재 부당한 침해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했으며 이는 변호인 측 증인의 증언과 피고인을 지찰했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증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이는 과거부터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법익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하여줄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에서 명시하는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한다. 양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를 보았을 때 재판장은 다소 의심스럽다. 특수상해 복조를 조용하기 위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의 고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경우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기에 검사의 특수상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며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고 김주희에게 형법 258조 2의 1항 특수상해죄에 의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만 왜 카메라 들고 말 안 되네. 당연하지. 난 별로. 그래 선물 사왔다. 뭐? 헐 뭐야? 예쁘다. 내가 또 우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아 어디지? 야 너무 예뻐 고마워. 그래, 나 그래. 벌써 갔다 올게. 그래. 아 각도 잘 나오잖아. 아 됐다. 주야 말 좀 잘 듣자. 어? 이렇게 딱 발라. 자 됐어. 뭐야? 우리 뭐야? 개그스. 아 티도 나고 왜 그래? 우리 뭐야? 와, 진짜 뭐야? 왜 그래? 아, 씨. 그 뭐야, 해야 돼? 뭐 했냐고? 아, 집 들고 여전하네. 김주희 개같은 새끼. 그래도 호박 잘 치워봐라. 아이고, 다 되듯이. 그럼 저
이거 잘 치는 거라. 그 사람 뭐지?